안녕하십니까, 사이클 박사 박박사 박주혁 프로입니다. 오늘 도사 커뮤니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이렇게 좀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인심 83.3입니다. 제 C4는 71.3이 꼽혀 있어요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단지 인심 길이에 따라서 안장 높이가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시퍼스가 셋백이 들어가 있죠. 기준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일의 가장 앞쪽부터 비비까지인지 아니면 페달을 6시에 두고 페달의 축까지인지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안장의 높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게시글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아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묻고 답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올라운드 휠 선택 조언 구합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휠셋들이 다 와이드림이잖아요. 와이드림으로 출시가 되면서 거의 모든 휠셋들이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평준화돼서 사실상 어떤 휠셋을 쓰셔도 여러분들이 체감할 만큼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음에 드는 브랜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사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프레임과 파츠, 그 다음에 라이딩 성향에 따라서 이걸 조합을 해서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캐논데일 같은 경우에 시티브 앵글 각도가 좀 높아요. 그 다음에 스택도 좀 높으면서 논슬로핑 자전거였잖아요, 이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직진성을 좀 강조하는 올라운드 프레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프레임에는 롤프 휠셋을 좀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주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좀 추천을 했었고, 자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같이 밸런스가 좋은 캄파 휠셋을 좀 추천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완성된 휠셋 중에 캄파 휠셋이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100점은 없어도 95점, 90점이 고루고루 안정성, 뭐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두루어 갖춘 휠셋이어서 자이언트 프레임과는 조화가 좀 잘 맞는. 또 보죠. 입문용 로드 추천 부탁드려요. 네, 그냥 봤을 때 이쁜 거 타시면 됩니다. S웍 타막 자동차 물왁스로 닦아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닦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항으로 기변하려고 코로나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S5 모델은 포스고등부에 나온 거 말로 15,000원인데 아직 출시는 없는 건가요? 12단과 11단 차이가 심하게 있을까요? 아, 그렇죠. 일단은 12단을 사시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제가 8단에서부터 사이클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8단이 나왔을 때 9단이 필요 있어? 9단 나왔을 때 10단이 필요해? 라고 했지만 어찌됐든 있으면 좋습니다. 단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서벨로 같은 경우에는 S5랑 S3랑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지오메트리가 달라요. 그래서 S5랑 S3랑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지오메트리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스택입니다. 요즘 S5 나오는 거 보면 핸들바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스택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는 공기 역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공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신체 생리학적인 부분이 이렇게 세 개가 같이 교집합이 확실하게 될수록 주행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S3는 약간 초급자가 타는 자전거라고 하면 S5는 훨씬 더 고급, 상급의 유저들이 타는 자전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페달링 분석해주는 파워미터 스마트 로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보니까 왼쪽 다리가 미는 힘이 좀 더 강하고 당기는 힘도 좀 더 강하고, 오른쪽이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이 조금 더 약한 페달링을 하고 계신 분인데, 아무래도 오른손잡이들은 왼발이 좀 보통 강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페달링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내가 기량을 향상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찾아서 한번 써보시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클리슈즈에 대한 이슈.
이죠. 일단 자이언트를 신고 계시다가 피직을 신으셨습니다. 자이언트의 클리슈즈의 스택 각도는 피직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안장 높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맞아서 중고로 판매하셨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건 본트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본트는 또 뒤꿈치 각도가 살짝 낮아요. 자이언트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거나 그럴 거예요. 제가 써본 거는 피직도 써봤고 본트도 써봤는데요. 본트는 힘 전달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하지만 가죽 자체가 조금 딱딱해서 발바닥이 아플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은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슈즈는 시마노 제품이나 마빅 슈즈도 좀 괜찮습니다. 이 두 개의 제품을 한번 신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THM 크랭크 사용하는 분들 질문 있습니다. 이 THM 크랭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상당히 고가의 크랭크입니다. 크랭크만, 체인링 빼고 크랭크만 200만원 이상 합니다. 저도 이거 써봤는데 이쁜 쓰레기. 겨울 내내 자전거는 쳐다도 안 보고 있다가 며칠 전에 가볍게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무릎 뒤쪽이 아파서 피팅을 봐야 되는 건가 고민 중입니다. 막 거동이 힘들거나 그러지 않은데 구부릴 때 살짝 통증이 있네요. 오금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안장 뒤쪽에 앉아서 주행하고 계실 확률이 높거나 그 다음에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그 두 개를 확인을 해 보시고 안장 앞쪽에 앉아서 뒤꿈치를 들어서 주행을 하시면 아마 그 통증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돈이랑 도마니 사이즈 선택 고민입니다. 요거 한번 보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갈등을 하시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전거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죠. 마돈은 굉장히 고속으로 달리려고 만든 자전거입니다. 즉 자동차로 말하면 페라리, 포르쉐 이런 목적이고요. 엔듀어런스 차는 어떻게 보면 오프로드죠. 네, 뭐 랜드로버 뭐 요런 류의 차다라는 겁니다. SUV예요. 완전 승차감보다 저기에서 가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다른 자전거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오메트리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타는 게 좋겠냐, 캐드10을 타셨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직진성이 강한 자전거를 타셨어요. 근데 마돈을 타시면 직진성이 더 강해지겠죠. 근데 마돈은 상체가 상당히 쭉 펴질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핸들바의 리치 자체가 일체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길기도 하고 셋백도 20mm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페달링의 타이밍을 빨리 만들어내서 속도 유지가 훨씬 더 편하게 유지될 수는 있지만 다른 근육이 쓰이면서 다른 트러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트러블들은 손바닥 저림이라든지 어깨 통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허리 통증이 같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굳이 마돈을 구매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면 한 치수 작은 거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H1보다는 H2 핏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도마니 같은 경우에는 헤드 튜브가 굉장히 높아요. 스택이 높습니다. 도마니가 굳이 52 사이즈로 타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탑 튜브 길이가 똑같고 스택 차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도마니를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타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캄파놀로 EPS 질문 드려요. 저도 EPS를 V1부터 2, 3 다 써봤는데요. 12단 전에 시마노 DI2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캄파는 그냥 감성이죠. 그냥 기계식 쓰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도싸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방송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갑작스럽게 진행한 방송이라 다소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좀 잘 봐주셨을 거라 이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